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종목을 쇼처럼 즐기는 시간, 안녕하세요. 종목쇼 김진아입니다. 혼란스러운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투자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무섭게 오르는 환율과 함께 외국인의 수급 부재, AI 버블론을 비롯한 여러 가지 악재 속 변동성 컸던 오늘인데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 지금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건 역시 숫자가 될까요? 기업들의 실적 속속히 발표되는 가운데 이런 시장에서도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들은 무엇일지 오늘도 이경락 정우영 대표님과 함께 시장 대응 전략과 함께 내일 주도주 미리미리 선점하러 가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정말 어지러웠던 오늘 시장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지치셨을 것 같은데 그럴수록 저희는 더 지치면 안 되고 밝게 진행을 해봐야겠죠. 두 분 오늘 힘이 웃으림도 없으실 것 같기는 한데 파이팅 넘치게 좀 1시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웠던 오늘장인 만큼 한 줄평과 함께 대응 전략 먼저 여쭤보도록 할 텐데요. 이경락 대표님의 한 줄평 먼저 들어볼까요? 제가 뭐라고 써는지도 기억이 안 나네요. 뭐라... 제가 그 필라델피아 지수와 대만 가권이라고 네, 이제 했을 맞아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금 뭐 AI 버블이다 이렇게 얘기 계속 하는데 나스닥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 뭐 엔비디아 등등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를 제외한 그러니까 굵직한 종목도 있지 않습니까? 뭐 알파벳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그런 류의 종목들은 뭐 상당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이 깊을 수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지수와 같이 연동하는 필라델피아 지수는 굉장히 견조하다라는 거죠. 자, 화면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그러니까 원래 제목은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 나스닥은 급락을 해가지고 이런 그림인데요. 지금 41선 나왔었죠. 저번에도 41선 언저리에서 반등 나왔고 41선에서 반등 나왔어요. 반등 포인트까지는 뭐 추가적인 하락이 있으면 바로 반등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 조만간에 미국의 셧다운 해제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면 또 반등 나올 수 있는 자리인데 그건 일단은 배제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보자고요. 굉장히 견조하죠. 우리가 이 급락을 겪고 있는 동안에도 얘는 견조합니다. 관련된 구성된 종목들 흐름들 보게 되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보자고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난리치고 있는데 시간에서 2% 뜨고 있어요. 오히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샌디스크, SSD,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랑 연결되는 기업이거든요. 샌디스크도 주가 흐름이 지금 8% 이상 올라가고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만 가권도 견조하거든요. 반도체는 꺾이지 않아요. 간밤에 KLA 보고서가 올라왔는데 KLA를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차트 보면서 말씀드려볼까요? KLA는 전 세계 증착 장비 1위 기업이에요. 메모리부터 비메모리 패키징 들어갈 때 다 KLA 증착 장비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의 업황을 가장 잘 아는데 KLA CEO가 어제 그 얘기했어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기존에는 GPU가 부족했고 그 다음에는 AI 가속기가 부족했고 그 다음에는 첨단 패키징이 부족했다. 지금 가장 부족한 건 메모리 반도체다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디램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거는 아주 이 변곡점 여기서 메모리 쪽에다 내가 집중적으로 좀 매수를 해놓으면 다시 2차 파동을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네. 오늘 나스닥이 미끄러져가지고 나스닥 선물로 인해가지고 시장이 요동을 쳤지만 반도체 쪽은 빠르게 치고 나오고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을 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네. 바로 그런 배경이니까 오히려 종목 압축할 수 있고 종목을 이동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거 잊지 마시고 지금 시간을 대면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두려워하지 말아라. 반도체는 꺾이지 않았다. 이렇게 외국인의 거친 매도가 나오는 시장 속에서 이 외국인의 수급이 부재한 오늘 시장에서도 데이비드와 제임스가 산 종목들은 우리는 반드시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섹터 내에서 전략적으로 기회를 찾아볼 종목들 잠시 후에 공개를 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정우영 대표님도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한 줄평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원래 주가는요. 근심의 벽을 또는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른다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오전장 시작과 동시에 약세, 다시 말해 개파락 출발 이후에 우리는 조그만 빚을 받습니다. 무슨 빚을 받냐? 개파락과 동시에 외국인들은 외국인들 순매수 여러분들 1시간 동안 있는 거 보셨죠? 개파락의 양봉이 났는데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2,600억 그리고 코스닥은 최대 1,200억의 매수가 들어온 후에 여러분들 미끄러지기 시작했는데 그 징후는 3일 연속 동일합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장중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고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뭘 봐야 되냐? 여러분들
이미지 한번 이 CG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 화면 올려주십시오. 자,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요. 왼쪽, 여러분들이 보시는 왼쪽 하단이 나스닥 선물입니다. 위쪽이 지금 현재 양 지수의 포지션이고요. 오른쪽이 코스닥의 수급 동향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오늘 오전장 시작과 동시에 개파락 출발 이후에 외국인들의 양 시장에 2,600억과 1,000억이 들어왔습니다. 그 후에 슬금슬금 오전 1시간 동안은 변동성 이후에 딱 9시 50분에서 10분 사이에 9시 50분에서 10시 그 10분 간격에 나스닥 선물이 급격하게 밀리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가지고 거의 3시간, 4시간 가까이 밀렸다가 종가 기준에 V자 급등을 냅니다. 또 동일하게 우리나라 시장도 동일하게 V자 반등을 했고 그 V자 반등이 나스닥이 나오고 나서 딱 20분 뒤에 10분, 15분 정도 됐죠. 그 후에 코스닥의 외국인 수급이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반등 시작이 된 저점에서는 저점에서는 한 750원까지 매도하다가 저점에서 750 다시 사들였습니다. 자, 그러면 제 화면을 넘겨주십시오. 제 화면 넘겨주시면 자, 오늘 캔들을 보시면 오늘 장중에 오전장에는 개파락의 양봉의 눌림목이 둘 다 잡혔습니다. 그러나 오후장에 밀리면서 양선이 났는데 종가 끝까지 밀렸다라면 사실상 세른봉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망치 음봉에 피레침 음봉이 나왔는데 종가 기준으로 대기 매수가 들어오고 외국인들의 매수를 거둬들이면서 양선입니다. 조금 아쉽더라면 개파락의 양봉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오늘 음봉으로 마친 거이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양선이 나왔기 때문에 방향은 아직 위아래 결정은 되지 않았는데 역시 풍부한 유동성이 우리는 남아있고 현재 고객 예탁금 어제 기준으로 88조, 87조 어제 기준으로 88조, 오늘 87조인데 그 많은 고객 예탁금이 지금 대기 매수로 뭉쳐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 주 월화의 최대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관점으로 항해가지고 오늘도 보셨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양 지수를 움직이는 제일 중요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특히 주도주인 대한민국의 원탑이라고 볼 수 있는 SK하이닉스가 싼 것 정도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개파락의 양봉의 양선이죠. 끝나지 않았다라는 증거입니다. 네, 주가는 금심의 벽을 타고 오른다. 이 1,458원까지 올랐던 환율 그리고 대외적인 악재와 함께 근심 걱정 가득한 시장 속에서도 기회는 여전히 남아있다. 기회를 찾아볼 종목들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는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도 굳건히 버텨주며 선방한 종목들 짚어봐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수급 포착됐던 종목들 가운데 연속적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오늘도 한 걸음 나아간 종목들 리뷰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경락 대표님의 종목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락 대표님의 오늘 첫 번째 리뷰 종목은 코오롱 모빌리티입니다. 벌써 727% 넘는 어마어마한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TLB 역시나 212% 굉장한 상승률이죠. DI 87%, DIT 38%고요. 지역 난방공사와 인그루드랩 각각 32%대, 26%대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탄력 보여준 특징적인 종목들 보여드렸는데요. 이 가운데 어떤 종목 좀 리뷰를 해주실까요, 대표님? 일단은 잠시 후에 그 신규로 포착된 종목들도 있어가지고 잠시 후에 그 종목들은 설명드리겠고 지역 난방공사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올라갔다가 최근에 소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다시 올라오는 거거든요.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뭐 그런 식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잠시 후에 또 다른 종목들을 설명드릴 테니까 예. 기다려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리뷰 종목 가운데 오늘 수급 포착된 종목들이 또 있나 보네요. 네네. 잠시 후 하이라이트 종목들 다뤄보면서 더 자세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영 대표님의 종목들도 리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정우영 대표님의 첫 번째 리뷰 종목입니다. 시어스 테크놀로지 138% 넘는 정말 엄청난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VM 111%대 상승률,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 92%, 52%대 상승률입니다. 에이블CNC는 39% 상승률 기록 중에 있고요. 코스메카 코리아 35% 넘는 상승률 기록 중에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강했던 종목들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가운데 어떤 종목 좀 특징적으로 다뤄주실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시어스 테크놀로지는 아직 추세가 살아있고요. 네. 자, 그뿐만 아니라 VM 같은 경우에는 연일 개파락의 양봉을 통해 가지고 다시 지수만 움직이게 되면 제일 먼저 튀어오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제 종목이 올라가는 걸 보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빠른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대한민국 주도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캔들을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빨리 한번 털어주시겠어요? 자, 네. 보시면 아까운 시간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 자, 삼성전자 보시기는요. 삼성전자 급하게 내려오다 보니까 급락 패턴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우리나라 주도주는 항상 동일합니다. 가파르게 오른 다음에
최소한 쌍고점이 나오고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끝나지 않았고 오히려 더 V자 반등을 노려야 되는 아주 중요한 자리가 만들어져 있고 특히나 우리나라 제일 중요한 SK하이닉스를 보시게 되면 아직 세련봉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단봉입니다. 갭상승의 음봉이지만 개파락의 단봉 그리고 개파락이 단봉이 나왔습니다. 전혀 이상 없다. 흔들림 없이 현재 대한민국 주도주가 살아있는 만큼 대한민국 지수도 곧 끌어올릴 거라는 판단하에 여러분들 좀 안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차트를 보여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종목 전반적인 지수, 시장 전반적인 전략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시장 변동성이 사실 좀 크다 보니까 다음 주 시장 더 단단하게 준비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다음 주 실시간으로 종목에 대해 대응 전략 세워주시는 시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경래 대표님 어떻게 함께할 수 있을까요? 네, 매일 낮 12시 30분에 한국경제TV 유튜브 들어오시면 되며 종목쇼 치셔도 되고요. 네.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시간, 오늘 같은 날도 여러분들에게 지금 기다려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많이 설명드렸고 뭐 KLA 보고서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이래저래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특히 반도체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바른 방향을 잡아주니까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무료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12시 30분 꼭 함께 하셔서 시장 대응 전략 실시간으로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웠던 시장인 만큼 우리 시청자 여러분 종목에 대한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 종목쇼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고민되시는 종목의 이름과 함께 고민 한 줄 남겨주시면 저희 세 번째 코너 종목 상담 시간에 두 분께서 자세한 전략 세워드리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댓글 남겨놓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댓글 남기시고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한 고민도 꼭 해결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쇼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장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종목 증시 하이라이트로 문 열어볼 텐데요. 오늘 시장에 달군 종목들은 무엇일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시총 상위 대부분의 종목들이 파랗게 질린 전광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호실적 발표한 종목들은 선방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또 카카오 특징적이었고 화장품 섹터도 눈에 띄네요. 장중 상승 전환 하나오션도 눈에 띄는데요. 이 가운데 두 분이 가져오신 종목들도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정우영 대표님의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LG U+, 카카오, 아모레퍼시픽, 대한전선, 젠백스 가져와 주셨고요. 이경락 대표님의 종목입니다. DIT, DI, TLB, 지역 난방공사, 넥센타이어 5종목 선정해 주셨습니다. 어제도 수급 포착됐던 종목들도 보이고요. 이전에 수급 포착이 됐던 연속적인 수급 포착 종목들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가져오신 이유 먼저 여쭤볼게요. 이경락 대표님. 스토리가 좋은 것들 위주로 가져왔어요, 오늘은.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그 내용이 매력적으로 보일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런 스토리를 가진 것들 위주로 가지고 왔다. 이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스토리가 살아있는 종목들 위주로 가져와 주셨다고 하셨으니까 스토리텔링 기대를 해보면서 정우영 대표님의 선정 이유도 궁금합니다. 주식은 전략입니다. 전략. 전략적으로 들고 왔습니다. 다음 주 시장이 약세일 때 필요한 종목과 그리고 반등 때 필요한 종목 그리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또 좋은 종목 들고 왔습니다. 끝까지 메모해 가시면서 좀 메모해 가시면서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5종목, 종목에 따른 각각의 전략까지 꼼꼼하게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한 종목씩 자세히 뜯어보도록 할 텐데요. 이경락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어제도 수급 포착이 됐던 종목입니다. DIT 9월 10일에 처음 가져오셨는데 오늘 다시 한번 수급 포착이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 탄력 더 기대를 해봐도 좋을까요? 네. 지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선택을 한 종목이고요. 네. DIT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이 그 이오테크니스랑 자꾸 얘기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오테크니스 주주분들한테. 이오테크니스가 3조 원인데 DIT가 3천억 원이니까 너무 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가지고 나오는 거고요. 바로 이오테크니스의 레이저 어날링 기술을 습득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비슷한 사업을 영위하는 후공정 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DIT는 SK하이닉스가 아무래도 후공정에서 약하다 보니까 너 한번 해볼래? 이래서 키워준 종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SK하이닉스 쪽 매출이 많고 레이저 어날링은 후공정이 정말 많이 들어가야 돼요. 레이저란 말이 있으면 후공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바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SK하이닉스의 지원 사격 아래 SK하이닉스가 HBM4로 넘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후공정 쪽을 자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보니까 DIT가 수주를 많이 받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시장은 판단하고 있고 그 기대감이 이 어려운 장에도 계속 나타나고 있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자, 화면 보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사는 실적은 굉장히 안전적인 기업이에요. 저번에도 한번 어제도 똑같이 말씀드렸는데 안전적인 기업이고요. 무엇보다 제가 관심 있게 본 거는 이 어려운 장에 고개를 들고서 모양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거는 시사노마가 굉장히 크죠. 그리고 종합점수 80점 나쁘지 않아서 선택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시장의 선택을 받은 종목 DIT 첫 번째 하이라이트 종목 투자 포인트 만나봤고요. 정우영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도 이전에 한번 가져오셨던 종목입니다. LG U+인데요. 8월 4일에 처음 소개를 해주신 이후 이 월봉 차트를 보면은 고점을 그래도 높여가고 있거든요. 다만 매일매일 보기엔 조금 변동성이 높은 종목이다 보니까 전략을 잘 챙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략 챙겨주실까요? 그 당시에 월봉까지 보셨어요? 네. 예. 축하드립니다.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월봉을 보신 이진아 김진아 앵커님이 말씀드린 LG U+입니다. LG U+의 전략은요 인버스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부탁 하나 드리면 굳이 인버스 하지 말아 주셨으면 해요. 인버스는 말 그대로 지수가 떨어졌을 때 수익이 나는 하나의 지수의 그 포지션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남의 불행을 나의 행복을 갖는 것은 사실 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더 주식 종목으로 선택하기는 하는데 인버스 같은 종목입니다. 시장의 약세 흐름을 보이게 되면 경기 방어주로 움직이는데 대표적으로 이번에 통신주 중에서는 넘버원이라고 볼 수 있는 LG U+입니다. 전광판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판을 보시게 되면 업종 상위를 클릭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걸 보시게 되면 자, 오늘 상위에 통신조 4등이 나옵니다. 자, 2등, 3등은 움직이진 않았어요. LG U+가 역시 인버스 같은 종목입니다. 시장의 약세로 들어선다라고 하게 되면 자, 금융주와 생명과 통신주로 봐야 되는데 그중에 시장의 약세 흐름을 보게 되면 제일 먼저 LG U+가 움직인다. 자, 그러면 LG U+를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전략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 가지고 매매 방법이 틀리겠죠. 자, 오늘과 동일하게 다음 주도 만약에 갭하락으로 양봉 또는 갭상승이 나거나 보합권 출발 후에 약세로 돌아서는 나스닥 선물과 함께 우리나라 장세가 좀 약세 흐름으로 벌어진다라고 하면 LG U+를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지수가 동일하죠. 점핑 양봉이 연속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4일 연속 우리나라도 약세 흐름인 것처럼 3일 연속 약세 흐름인 것처럼 LG U+도 시장에 꼭 인버스처럼 움직이는 캔들과 함께 다음 주 약세가 움직이면 뭘 본다? 인버스로 보지 말고 종목으로 LG U+로 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와 반비례 흐름 보여주고 있는 LG U+, 다음 주 시장 약세 흐름 보일 때 주목해볼 종목으로 선정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정광영 대표님의 첫 번째 하이라이트 종목 LG U+였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란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 역시나 수급 부착이 됐던 종목입니다. 9월 4일 목요일에 처음 가져와 주셨던 DI 벌써 87% 넘는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죠. 투자 포인트 바로 여쭤볼게요. 네, DI는 이거 종목도 자주 요즘에 나오네요. 맞아요. 제가 이 종목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뭐 싸이의 팬이라서 네. 그거보다는 HBM3 같은 경우에는 버닝 테스트 장비는 DI가 거의 뭐 과점하다시피 했었거든요. 지금 HBM4로 이제 SK하이닉스가 이제 양산 들어간다고 얘기하잖아요. 엔비디아랑 협상 끝났다. 그렇게 되면 이제 버닝 테스트 장비 반입이 돼야 되는데 HBM4는 HBM3보다 버닝 테스트 장비가 더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걸 제가 계속 강조해 왔어요. 그 수제가 기대감이 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실적이 항상 뭐 좋았던 기업이고, 그래서 지금 HBM4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어가지고 이게 4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E까지 스토리가 넘어가는 거잖아요. 아무튼 로직 따위를 붙이는 것은 점점 더 많아지기 시작했으니까 거기에 수혜주로 DI를 보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자, 화면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죠. 외국인 오늘 시장 팔았는데 이거 보십시오. 기관이랑 엄청나게 샀거든요. 코스닥은 좀 많이 샀어요. 이런 류의 종목을 좀 많이 산 것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52주 신고가 이후에 뭐 시장 뭐 등락을 거듭하니까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으니까 여기서 슈팅 나오게 되면 굉장히 강하게 슈팅 나올 수 있는 자리라 가지고 선택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몇 번 이 시간 또 소개를 해주신 종목이라 아실 분들은 내용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의미 있는 수급이 들어오면서 시장의 선택을 받은 두 번째 하이라이트 종목 DI 만나봤고요. 정우영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도 확인해 볼 텐데요. 카카오 맞죠? 네, 카카오 들고 왔습니다. 같은 경우는 이 시간에 소개를 해주신 적은 없는데 제가 네. 기억하기로는 상담할 때 몇 번 뭐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지금 그냥 카카오를 봐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천재인데요? 아, 감사합니다. 예. 그걸 다 기억하시네요. 다 기억하죠. 네, 맞습니다. 카카오 그룹주 안에서는 카카오가 실적이 제일 좋고 특히 추세가 살아있는 걸 본다면 내년 상반기 장을 위해서 어느 정도 기관과 외국인, 특히 외국인들의 매집 물량이 지금 6개월쯤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차트로 보시면 그걸 느낌을 아시는 것처럼 자, 차트로 보시게 되면 레벨업 다음에 외국인 기관들이 이 상단에서 외국인들이 지금 쭉 좀 느린 보지만 좀 매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추세가 꺾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동평균선 또는 캔들을 통해 가지고 행보하는 자리가 보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그러면 추세가 언제 만들어지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7,500원을 뚫어주는 자리에서부터 여러분들 직접 관심을 많이 가져셔야 되는데요. 67,000을 뚫게 되면 거의 5개월 동안의 이 상단을 뚫게 되기 때문에 다음의 시세, 다음에 이 모멘텀을 기다리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숫자는 나왔습니다. 올해 3분기 매출이 2조 866억에 영업이익이 2,080억에 전년 동기 대비 역대 최대치의 기록을 하고 있고 카카오톡 내에 탑재된 챗GPT4 카카오 출시로 인해 가지고 10일 만에 서버가 200만 명이 돌파하는 지금 모습과 함께 트래픽이 걸리기 시작하죠. 다시 말해서 이익이 이제 창출될 수 있는 올해 이제 4분기나 내년 3분기에는 내년 1분기에는 추가적인 상승, 추가적인 영업이익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되기 때문에 자, 이 돌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단 현재 시장은 현재 조정 중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부터 관심을 갖냐? 67,000원을 돌파하는 자리에서부터 관심을 갖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입하시려는 분들은 67,000원 뚫어내는 그 순간부터 주목을 해보자. 확실히 추세 살아나면 진입하는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카카오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세 번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락 대표님의 세 번째 종목은 이 시간 역시 많이 또 언급을 해주셨던 종목이죠. TLB입니다. 212% 넘는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라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더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봐도 될지. 네, TLB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CXL 소켓 관련된 기업이에요. 네. SSD를 원래 전문적으로 이제 팹리스하면서 그러니까 설계하면서 시장에 알려진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CXL, CPX, 소캠, LP캠 등 패키징이 다양해지고 있잖아요. 거기에 수혜주로 떠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종목은 관심 있게 계속 봐야 됩니다. 시가총액이 좀 센 감은 있거든요. 근데 그만큼 성장성이 높은 곳이 이 시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쉬었다가 지금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자, 화면 보시면 외국인들의 공격적인 매수가 있죠, 지금. 자, 오늘도 이렇게 사들였습니다. 최근에 시장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옆으로 기면서 힘을 응축하고 있기 때문에 뒷손 차트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2차 파동의 시작점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뒷손 차트 아시죠? 다들 맞으면 더 아픈 그 차트입니다. 2차 파동 더 탄력적인 움직임 기대를 해보자. TLB 오늘 시장의 선택을 받은 세 번째 하이라이트 종목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정우영 대표님의 세 번째 하이라이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유일하게 강세 업종이 있었습니다. 화장품 쪽이죠. 화장품. 네, 화장품 쪽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종목들 위주로 오늘 수급이 대량으로 몰렸고 그 종목들은 오늘 장중 오늘 같은 개똥이장에도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개똥이장에서 화장품주가 움직였던 내용들과 함께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판 보시게 되면 실적 테마에 제일 강하게 화장품 업종이 1등으로 나오겠습니다. 클릭을 하시게 되면 자, 오늘 시장만 아니더라도 사실 잉글루드랩은 오늘 상한가를 붙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과 들 만큼 전 고점의 매물을 먹으면서 외국인들의 쌍끌이 그리고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제가 볼 땐 다음 주에도 한 차례 크게 좀 움직일 것 같아요. 자,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전 고점의 매물을 돌파를 하고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나오는 음봉은 모두 다 아군의 음봉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중요한 거는 최대 저점에서 만들어 주신 종목들이 오히려 더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더 좀 매력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아모레 퍼시픽을 다음 주 이동평균선 눌림목, 음봉을 공략하자라고 들고 왔는데
나왔는데 내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화장품 회사겠죠. 아모레 퍼시픽입니다. 계열사의 화장품 제조 판매를 이루고 있는데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919억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동기 41%를 성장했습니다. 굳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화장품 회사는 거의 비슷합니다. 영업이익 숫자만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바닥에 나왔던 신호는 어떻게 나오죠? 최대 저점에서 짝꿍댕이 패턴 또는 이동평균선을 뚫어주는 전 저점에서 터닝하는 자리 거의 50%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따라오는 이동평균에서 얼마나 싸게 잡는지 여러분들 저점 매수 그리고 지수를 보면서 엄봉 공략을 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한 번 더 탄력 보여줄 수 있겠다. 다음 주 시장에서 음봉 공략하는 전략까지 챙겨주셨습니다. 아모레 퍼시픽 만나봤고요. 네 번째 종목들도 빠르게 만나보겠습니다. 이경락 대표님의 다음 종목 지역 난방공사입니다. 9월 1일에 가져와 주셔가지고 32%, 33% 가까운 탄력 보여줬던 종목이거든요. 투자 포인트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역난방공사는 진짜 안정적인 기업이죠. 네. 혹시 은행 예금 적금, 뭐 정무원 대표 뭐 누가 뭐 종목 선담하면 이러신 분들은 예금 적금 하셔야 돼요. 정기 적금에 그 멘트가 아주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딱 맞아요. 정기 적금 같은 종목이에요. 실적을 보시게 되면 자 화면을 보시죠 한번. 2025년도, 2024년도 실적 보시게 되면요, 되게 안정적으로 실적이 나오고 있죠. 여름에는 안 좋습니다. 그 여름에 군불 때우시는 분들 안 계시잖아요. 더운데. 이제 가을, 겨울이 오게 되면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페이스의 종목인데, 네. 자 외국인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사들이고 있죠. 기관적으로 계속 사들이고 있고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지역 난방공사 실적이 좋아지겠구나.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야 이제 배당이 들어오는구나. 배당률이 거의 10%에 가깝거든요. 9.3이 막 이렇습니다. 은행 이자보다 낮기 때문에 날씨가 추워질 때 항상 봐야 되는 종목으로 지역 난방공사 요러신 분도 굉장히 많이 계세요. 제 주변에도. 자, 배당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종합점수 95점. 완벽에 가까워서 가져왔습니다. 네, 추워진 날씨와 함께 실적 배당의 매력까지 한 번에 갖고 있는 종목 지역 난방공사 주목을 해보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정우영 대표님의 네 번째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볼까요? 자, 네 번째 종목입니다. 트레이딩입니다. 자, 지금부터 단기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들은 유심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트레이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전 고맙습니다. 네. 지금 예, 좀 빨리 따라 하시려면 빨리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자, 대한전선입니다. 대한전선을 보시면 오늘 차트가 어떻게 됐죠? 영망치 양봉입니다. 다시 말해서 개파락의 양봉이 나왔고요. 그 개파락의 양봉이 오전장 9시 5분에서 10분 사이 개파락이 떨어지자마자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 들어왔는데 첫 번째로 프로그램 매수가 아침부터 전력적으로 바스켓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럼 비창이 들어오는 거죠. 자, 그러면 아침 일찍부터 개파락의 양봉의 영망치가 났다는 것은 오늘 대한전선 또는 전환전선 또는 트레이딩, 다시 말해서 이 바스켓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도 꽤 많았습니다. 특히나 프로티나 같은 경우에도 들어오다가 지수 밀리는데 밀렸지만 영망치 양봉으로 끝났죠. 자, 그리고 메모해 놓으세요. 자, 일진전기도 동일하게 개파락의 양봉이 눌림복이 조금 아쉽지만 5일선 이탈했지만은 개파락의 양봉이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 종목들의 특징 또는 지금 대한전선 또는 지금 말씀드렸던 종목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지금 가파르게 급등이 나오다가 시장 영향으로 이탈한 종목들은 시장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기미라든지 개파락으로 나오게 되면 수급이 들어와서 다시 한 번 더 추세를 만들려는 힘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월요일장도 동일합니다. 나스닥 밀리게 되면 만약에 개파락 출발하고 이 세 종목 중에서 수급이 들어와가지고 장중에 움직일 준비를 하게 되면 바로 따라 붙어가지고 안차례 VI까지도 가능합니다. 대한전선뿐만 아니라 요 세 개 종목도 장중에 전부 다 VI 갔다 올 만큼 탄력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대한전선은 장중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 여기서요. 장중 매매를 트레이딩이 안 되시거나 사서 고추장 된장처럼 묵히시거나 아니면 기도 매매 하시는 분들은 절대 금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대한전선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 가능한 종목인 만큼 고수의 영역이다. 변동성에 유의하면서 접근하자. 챙겨주신 전략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락 대표님의 마지막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요즘에 금호 타이어도 많이 뜨고 한국 타이어도 많이 뜨고 이제 넥센 타이어까지 뜨기 수급 포착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아무래도 이게 타이어 쪽은
뭐 전기차라도 타이어가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 수유는 가장 안전하다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저평가되어 있고 가치 투자의 영역으로 좀 봐야 된다. 그리고 최근에 타이어 가격 올리고 있거든요. 뭐 어쩔 수가 없는 시대적인 흐름인 것 같아요. 가격 인상은. 그러니까 당연히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가 붙은 것 같아요. 네. 특히 넥센 타이어 같은 경우는 재생 타이어 쪽에서 강자이기 때문에 뭐 저도 그래요. 뭐 굳이 좋은 타이어를 쓸 필요가 있냐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교체할 때는. 네. 거기에 또 일환으로 또 넥센 타이어가 올라오는 거 아니냐. 자, 한번 좀 이거 보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죠. 너무 저평가됐어요. 실적은 늘 좋은 기업이거든요. 실적은 늘 좋은 기업이고 안정적인 실적과 함께 움직이는 종목인데 PBR이 0.37이라 이러기는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싸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자, 외국인 기관 동시순매수 오늘 이뤄졌고 중요한 거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오늘 52주 신고가 계속 빠지다가 최근에 조금씩 올라오면서 모양 만들어 놓고 있어가지고 가치 투자의 영역으로 넥센 타이어가 움직이기 시작했구나. 영원한 소외주도 없다. 이런 주식 결이 생각나는 종목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저평가 구간에 있다 넥센 타이어 지금부터 주목을 해보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정우영 대표님의 마지막 종목도 바로 확인을 해볼 텐데요. 수급 포착이 됐던 종목 가져와 주셨네요. 9월 22일에 소개를 해주셨던 종목입니다. 젠백스 투자 포인트 바로 여쭤볼게요. 자, 젠백스입니다. 젠백스가 제가 이제 그 2011년도에 사실 이 종목으로 큰 수익을 올렸었던 추억의 종목입니다. 네. 자, 추억의 종목인데 아직까지 이 행보를 하고 있는 걸 보면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종목이 급소가 잡혔고 재료를 분출하기 위해서 움직이려고 준비 중인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단기적으로 지금 캔들 15개가 밀집 패턴이 만들어졌습니다. 누군가가 바닥에서 모으고 있다는 거죠. 갭 하락의 양봉을 통해 가지고 매집 패턴, 다시 말해서 자전거래 하나 터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수염을 4개나 달았어요. 자, 갭 하락 양봉을 갭하락의 양봉, 갭상승의 연봉을 통해 가지고 수렴 4개를 단 다음에 오늘 60일선, 100일선까지 돌파를 하면서 거래량 한 차례 또 실어줬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 장대 양봉을 통해 장대 양봉을 통해 가지고 이동평균선을 돌파시키면 우리가 기준이 생깁니다. 어느 기준이냐? 100일선 기준에서 지지 캔들이 생길지 아니면 음봉을 받더라도 60일선에서 기준이 생길지. 자, 이동평균선을 돌파한다는 게 이런 기준과 그리고 매매 타이밍을 잡는 데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이동평균을 뚫어주는 자리가 정말 중요하고 장대 양봉과 함께 이평선이 거래량이 실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갭하락의 양봉이 나와도 괜찮고 다음 주 월요일장에 단봉만 나오면 됩니다. 내용은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요. 알츠하이머 치료제에 대한 임상 2상 결과를 앞두고 있고 이 알츠하이머 후보 물질 GV1001 탭타이드 기반이에요. 과거에 알츠하이머 임상 2상을 성공한 바 있기 때문에 기존의 이 치료 대비 2배, 3배 정도 치료 효과가 있는데 이로 인해 가지고 효능만 이점된다면 3조 원의 잭팝을 낼 거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듣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익만 보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줄이는 금지, 기도매매 금지, 고추장 된장처럼 묵히시는 분은 금지, 우표처럼 모으시는 금지, 사고 팔고 가능하신 분들만 젠백스 현재 자리에서 음봉 공략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종목이다. 고수의 영역에 있는 종목이다. 젠백스까지 이렇게 오늘 두 분과 함께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던 하이라이트 종목들 짚어봤는데요. 계속해서 현재 애프터마켓 상황은 어떤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애프터마켓 상황 보시죠. 먼저 정규장 이후 가장 많이 상승하고 있는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보로노이가 4%대, 동아지질 역시나 4%대 상승 이어가고 있고요. 온코크로스 저희 수급 포착도 됐던 종목이죠. 3.56% 상승률입니다. 차이 커뮤니케이션 2% 가까운 상승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락률 상위 첫 번째 종목은 심텍 11% 하락하고 있고요. 펌텍코리아 8%대, 인터로즈 5%대, 펩트론 4%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종목들의 움직임을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할지 다음 주 시장 대응 전략까지 두 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 대표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이렇게 댓글 보니까 심텍이 실적 발표 이후에 많이 좀 NSD 시장에서 빠지고 있어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전략 세워드리면 좋을까요? 먼저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심텍이 예상 실적이 220억이었는데 지금 영업이익이 125억 나왔어요. 뭐 100억 정도 빠진 거예요. 이거를 지금 심텍은 222억도 굉장히 작은 거였거든요.
앞으로 다가올 실적 대비해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어요. 네. 심택을 뭐 분기 영업이 220억을 보고 들어온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대부분의 자금들은 1000억까지도 찍을 것이다라고 보고 들어왔을 거예요. 자, 그동안에 메모리 패키징 쪽은 적자가 많았고 재고가 많았어요. 다 털기 시작하면서 9월 달부터 턴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격도 9월 달부터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자, 4분기가 기대되겠죠. 그리고 재고는 흑자전환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다 소진했다고 보시면 돼요. 4분기는 더 좋을 거고 내년에는 더 좋을 거예요. GDDR 관련돼 가지고 계속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GDDR 세계시장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는 심택이에요. 네. 외국인과 연기금 대부분의 투시는 그런 관점으로 이 종목을 매집해 왔던 것이고 지금 뭐 분기 실적 100억 빠졌다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던지거나 그런 전략을 취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남 좋은 일 시키지 말고 그냥 홀딩하는 것이 좋아요.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4분기 실적 기대감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흔들리지 말자, 너무 걱정하지 말자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정우영 대표님께서도 현재 애프터마켓 분위기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특징적인 종목까지 좀 여쭤볼게요. 이번 지수 V자 반등이 난다라는 가정하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쪽은 당연히 지수 V자 반등은 당연히 반도체에서 낼 겁니다. 자, 그러나 탄력은 바이오에 좀 더 있을 것 같아요. 탄력은 바이오가 더 있다는 것은 자, 3분기 실적을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이 조금 우리가 예상보다도 미치지 못하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 반면에 바이오는 매출 필요 없습니다. 영업이 필요 없습니다. 재료 측면으로 움직이고 유동성 장애는 바이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보르노이가 오늘 개파락의 양봉에 지금 현재 플러스 0.40으로 끝났지만 사실 급소가 나왔습니다. 급소는 뭐냐? 눌림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11선 눌림목, 21선, 21선, 41선, 61선이 있는데 거기서 11선 눌림목은 추세, 강세 흐름을 보이는 종목인데 오늘 보르노이가 시간에서 움직인다는 것은 다음 주 월요일날 갭을 띄워서 양선만 내게 되면 사실상 징검다리 급등주 패턴을 한 번 더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올릭스나 아니면 ABL 바이오, 알테오젠도 물론 다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정우영 대표님의 특징적인 종목과 함께 전략까지 만나보면서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현재 애프터마켓 전반적인 상황 짚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 종목 상담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상담 시작하기 전에 참여 방법 간단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한국경제TV 유튜브 들어오셔서 실시간 댓글창에 고민되시는 종목의 이름과 함께 고민 한 줄 남겨주시면 저희 두 대표님께서 꼼꼼하고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면서 첫 번째 접수된 상담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상담은요. 이수페타시스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 93,500원에 10% 비중 들고 계십니다. 중기 목표가와 매도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고 질문 주셨어요.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경락 대표님의 네. 수급포착 종목이어서 제가 알기로는 130% 가까운 수익률 지금 내고 있는 걸로 압니다. 7월 초에 가져와 주셔서 조금 늦게 진입을 하신 것 같기는 해요. 어떻게 목표가 잡아드리면 좋을까요? 그런데 지금도 수익구간이시거든요. 맞아요. 수익권이시죠. 홀딩하는 전략이 맞고요. 근데 이수페타시스보다는 최근에 메모리 패키징이 더 조망을 받거든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MLB 고다층 다 서버 쪽도 좋은데 플러스 알파적으로 이제 메모리 쪽에서 매출이 좀 많은 기업들에 대한 시장 기대치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9월 달부터 가격이 올라왔기 때문에 아무튼 뭐 이수페타시스보다 더 좋은 종목도 많은데 일단은 이수페타시스는 지금 홀딩하는 것이 맞죠. 네. MLB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고 뭐 쇼티지는 계속 진행될 겁니다.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내년도 실적이 더 좋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있는데 제가 항상 근데 이수페타시스는 먹을 수 있는 폭은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거든요. 현재 상태에서 저는 13만 원대 이상은 충분히 올 수 있다고 봐요. 13만 원대 이상에서 매도하는 전략으로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다른 종목도 많으니까 유튜브 꼭 참여하시면 다른 대안 종목도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홀딩하고 끌고 가는 전략 목표가 길게 봤을 때 13만 원까지 언급을 해주셨는데 교체 매매도 충분히 고려를 해볼 수 있다. 다른 종목들 궁금하시면 평일 낮 12시 30분 무료로 또 더 자세한 상담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꼭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죠. 두 번째 접수된 상담은요. 리가캠 바이오 들어와 있습니다. 바이오의 계절에 반등 기대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남겨주셨는데 우리 또 바이오 하면은 바이오 잘 보시면 정 대표님께 질문 안 드릴 수 없겠죠. 최근 분위기 좋았는데 시장이 이렇게 좀 하락을 하다 보니까 함께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자, 2010년도대의 바이오의 생태계와 2020년제 현재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고 있는 현 시점의 바이오의 생태계는 전혀 틀립니다. 전혀 틀립니다. 이거는 100% 저를 신뢰하셔도 됩니다. 2010년도 때만 하더라도 기술 이전을 해가는 외국계 바이오 회사들은 대한민국이 아직 너무 좀 순진하다 보니까 기술 이전, 다시 말해서 특허권뿐만 아니라 파이프라인을 파킹을 하려고 들고 갔던 사례가 상당히 많았고 대부분이 트릭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은 뭐냐? 파이프라인이 있고 파이프라인보다도 플랫폼 그리고 기술 이전뿐만 아니라 기술 이전을 할 때도 계약권, 승낙권뿐만 아니라 마일스톤의 이 단계가 상당하게 타이트하게 만들어놨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의 이 바이오의 플랫폼, 바이오의 파이프라인이 그만큼 탄탄하고 경쟁력이 있다는 뜻이겠죠. 특히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들에 이 펄을 붙여서 특허권, 여러 가지의 이 재료 측면의 이 종목보다도 대한민국의 시가총액 상위에 머무르고 있는 우리나라의 바이오는 사실 오래 두면 오래 둘수록 구수한 된장, 고추장 같은 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특히 알테오젠, 대한민국의 자랑, 빅파마로 가는 첫 번째 종목, 알테오젠, ABL, 리가캠 이 세 종목뿐만 아니라 올릭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몇몇 대표적인 종목들은 여러분들 굳이 의심할 필요 없고 꾸준히 끌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단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거나 아니면 트레이딩이 안 되거나 아니면 이 종교처럼 맹신하시면 안 된다. 항상 종목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 분들만 좀 가능하다라는 분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가캠 바이오를 비롯해서 바이오 전반에 대해서 전략까지 챙겨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상담 또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상담은요. ISC 들어와 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리더급인데 언제 뜰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ISC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할 때 우리 이경 대표님의 수급포착 종목이기도 했었거든요. 한번 강한 탄력 보여준 이후로 지금 약간 횡보하고 있어서 2차 탄력 여쭤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오늘 그 느낌상 실적 시즌 넘어가면서 서서히 붙을 수가 있어요. 다음 주부터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ISC는 당연히 홀딩하는 전략이 맞겠고요.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러버 소켓도 이게 얘네가 이제 고무로 만든 소켓이거든요. 이 러버 소켓도 최근에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비메모리 쪽에 들어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다양성을 우리는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홀딩하는 전략으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ISC 역시나 홀딩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저희 한 종목만 더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상담입니다. 펩트론 들어와 있고요. 애프터에서 떨어지는데 정리할까요? 아니면 더 갈까요? 질문 주셨어요. 오늘 굉장히 급등인데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조금 하락하고 있어서 걱정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정우영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자, 지금 단기적으로 보신 분들은 다 매도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종목의 깊이라든지 분석이 하지 않고 누군가의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누가 카드라든지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되면 바이오는 투자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저는 오히려 더 SK하이닉스를 사야 되는 게 맞습니다. 바이오, 페트론 이렇게 이 재료 측면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을 배팅했다는 것은 욕심 아닐까요? 먹으면 엄청 먹고 빠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건 욕심 아닌가요?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깊게 아냐에 따라 가지고 믿음을 갖고 끌고 가는 거지 어떻게 해야 돼요? 저렇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물어보실 것 같으면 공부를 안 하는 겁니다. 주식은요 남한테 의지하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차트도 보고 시장이 돌아가는 여러 가지 파일을 알게 되면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옥석을 가릴 수 있다는 거죠. 페트로는요 지금 단기적으로 잘 모르실 것 같으면 매도 후에 SK하이닉스를 매수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셨다라면 지금 매도하는 게 맞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펩트론까지 오늘 상담 시간이 부족해서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원래 시간만 남는다면 더 자세하고 꼼꼼하게 상담해 드리기로 또 유명한 두 분인데 저희가 시간이 부족해서 항상 못해드린 상담이 많습니다. 못다한 상담은 매일 평일 낮 12시 30분 한국경제TV 유튜브 오시면 무료로 더 꼼꼼하게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꼭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시간 본격적으로 내일장 준비해 봐야겠죠. 내일장은 어떤 시각과 종목으로 준비할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기다리셨을 시간, 본격적으로 다음 주 월요일 시장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올라운더 픽 5종목은 어떤 종목들이 올라와 있을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인그루드랩, 올릭스, 이지홀딩스, 프로티나, 삼일제약 5종목이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은 실적의 모든 종목이 체크가 안 돼 있는 점이 또 눈에 띕니다. 이 가운데 두 분의 픽도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경락 대표님의 픽입니다. 인그루드랩이고요. 정우영 대표님의 픽은 삼일제약 선택해 주셨습니다. 정우영 대표님, 저는 올릭스 선정을 해주실 줄 알았는데 삼일제약 선정해 주셔서 조금 놀랐습니다. 올릭스가 가져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도 25%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종목이 아닐까 싶었는데 삼일제약 선정하신 이유와 함께 투자 포인트 들어볼까요? 무엇보다도 올릭스를 많은 언급을 좀 드렸기 때문에 네. 특히 뭐 추천 여기서 의견뿐만 아니라 무엇을 비유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올릭스 많이 이야기 드렸잖아요. 네. 자, 그만큼 올릭스에 대한 이야기를 의견을 좀 많이 드렸고 바닥에서의 종목들을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 한 차례 또 소개와 함께 이야기 좀 드리고 싶어서 들고 왔습니다. 삼일제약이 드디어 변곡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소개하지만 차트를 읽을 수 있는 사람만이 최대 저점을 한 번 더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얼마 전에 루닉을 보시게 되면 자 분명히 60일선 돌파했을 때 이야기 드렸는데 분명히 그 다음 날 이틀 전에 또 이 음봉이 나오다 보니까 뭐 바닥인데 안 가네 뭐 정말 제가 안 봐도 뻔합니다. 댓글에 많이 쓰실 것 같습니다. 캔들을 읽어야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바닥에 나온 종목들은 충분하게 옆으로 행보를 하면서 위아래에 20일선, 60일선 1차 돌파, 2차 돌파가 나와야지 진정한 바닥입니다. 그러면 왜 들고 왔냐? 바닥 신호가 나왔고 이 바닥 신호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스터디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바닥이 나왔다는 것은 자, 바닥에 보시게 되면 제일 먼저 밀집 패턴이 나왔습니다. 밀집 패턴이라는 것은 현재 가격대에서 더 이상 밀리지 않고 하방 경직이 9,250원대에서 누군가가 받쳐놓고 수렴 차트를 만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60일선 강하게 뚫어줬는데 이게 1차로 끝나냐 이러면 안 되죠. 급등하면 좋죠. 자, 그러나 2차 돌파가 나타난다는 거죠. 60일선, 20일선이 있으면 자 강하게 돌파 이후에 안으로 기어 들어가고 두 번째로 뚫어주는 자리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짝꿍댕이 패턴이 완성이 됐을 때 마지막으로 20에서 60일선 2차 돌파가 나오게 되면 확실하게 만들어졌구나. 그때는 물량을 실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냐. 잽을 치는 거죠. 잽입니다. 잽이라는 건 소량으로 주식이라는 것은 한 주, 두 주라도 사야지 자기가 관심 있게 보지. 그냥 머릿속에 기억하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잽을 칠 때 10주로 들어갈 거 한 주, 두 주로 음봉 공략 또는 고가 매수를 통해 가지고 이 종목의 생리를 안 다음에 바닥에서 떨어졌을 때 전저점이 터닝했을 때 확실하게 물량을 들어가는 자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삼일제약은 바닥이 나왔고 지금부터 전략적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전문 의약품 제조업체입니다. 국내 안가 영역으로 최대 규모의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고요. 대만의 포모사의 글로벌 CMO, CMO 계약을 체결 성공함으로써 약 한 6천억 규모의 생산에 가능한 글로벌 전환제 CMO 생산 기지를 출범을 앞두다 보니까 중장기적으로 모멘텀이 충분합니다. 실적을 보시는 것처럼 올해 많지는 않지만 3분기, 4분기 40억 이 정도만 나오면 되겠죠. 자, 이 정도만 나오면 되고 바닥이라는 점을 통해 가지고 전략적으로 진행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최대 바닥에서 충분하게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니까 전략적으로 준비해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일제약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꼼꼼하게 챙겨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경락 대표님의 올라운더 픽 종목 인그루드랩도 투자 포인트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인그루드랩은 우리 이경락 대표님의 화장품을 해서 많은 분들이 또 주목을 했던 그 종목 아니겠습니까? 투자 포인트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제가 원래 그 화장품 관련된 기업 중에서 인그루드랩을 좀 잘 안다라고 이야기했죠. 네. 코스메카 코리아나. 인그루드랩은 미국에 진출해 있는 그러니까 원래 미국 기업이에요. OEM, ODM 전문 기업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유럽에서 만들어지는 화장품은 미국으로 넘어갈 때 관세를 매겨야 돼요. 근데 인글루드랩에다가 위탁해버리면 관세를 매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글루드랩이 수혜를 볼 수밖에 없을 거라고 예상했었고 그것이 이제 현실화된 거예요, 실적으로. 이번에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만들어지면서 와, 이거 되는구나 이렇게 분위기가 된 겁니다.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이 종목을 보시게 되면 이 실적이 여기서 끝나지 않겠죠. 연속적으로 계속 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오늘 수급을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의 엄청난 공격적인 매수가 있었거든요. 요게 이 종목의
대한 외국인들의 지금 시각이에요.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내가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맡겨야 되는구나. 뭐 유럽에 수많은 뭐 로레알도 있고 수많은 기업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업들이 다 맡기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52주 신고가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 종합점수 93점, 나쁘지 않아서 선택했습니다. 좋습니다. 잉그루드랩에 대한 투자 포인트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시간이 아쉬워서 못다한 이야기 많습니다. 어디서 소개를 해주실지 무료로 함께할 수 있는 시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매일 12시 30분에 유튜브 통해서 진행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공개 방송도 할 거예요. 아마 지금 제가 얘기를 안 했구나. 월요일 날 한국경제 주식 사이트 네. 들어오시면 또 제가 바로 또 공개 방송하니까 아침 8시부터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아침 오전 8시에는 한국경제TV 홈페이지 입장하시면 되고요. 12시 30분에는 한국경제TV 유튜브 입장하시면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경란 대표님의 얼굴 클릭하시고 무료로 종목에 대한 고민 그리고 이 시장 대응 전략 꼼꼼하게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종목쇼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